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70대 중반의 강민수는 낡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석 달째 받지 못한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를까 말까 벌써 100번도 넘게 반복한 고민이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이제 더 이상은 무리예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다. 명절이 지나가도 생일이 지나가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딸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가끔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다. 민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다. 평생을 일해 두 아이를 키웠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주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그에게는 자식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이 된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점심을 걸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라면 한 봉지와 김치가 전부였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텅 빈 방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고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민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 라면이 끓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그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와 꽃을 돌보았다. 민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을까?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았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다. 관리비 독촉일까? 아니면 종교단체일까? 문을 열자 그곳엔 동네 복지센터 직원이 서 있었다. 강민수 어르신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센터에서 나온 정민아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뭐 신청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어주었다. 정민아는 간단히 실내를 둘러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건강은 어떤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좀 쓸쓸할 뿐이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정민아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혹시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은 다니세요? 아니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괜히 더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다음 주부터 실버 문화교실이 열리거든요.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나오셔 보세요. 정민아는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다. 민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받아들었지만 그녀가 돌아간 뒤 한참 동안 그 책자를 들여다보았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렸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아내가 나오는 꿈이었다.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이 있어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민수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 복지관에 한번 가보기로 한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늙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지만 오늘따라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복지관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렸다.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마친 민수는 2층 문화교실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한 노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채화 기초를 배워볼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세요. 젊은 강사가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민수는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다. 붓을 잡은 손이 어색했고 뭘 그려야 할지도 몰랐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옆자리의 노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는 박종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민수보다 2~3살 아래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반가워요, 강 선생님. 여기 분위기 좋죠?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박종철의 말에 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수의 화지에는 서툰 붓질로 그려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볼품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오, 첫 작품치고 괜찮은데요? 나무에서 생명력이 느껴져요. 강사가 다가와 칭찬을 해주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이가 들어도 칭찬은 기분 좋은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박종철이 다가왔다. 강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서 가까운데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그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박종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와이프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죠. 가끔 오긴 하는데 뭐 바쁘니까요. 박종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저도 비슷합니다. 자식들이랑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럼 우리 같은 처지끼리 친하게 지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만 하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그렇게 민수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그림 수업 후에는 박종철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성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다. 짧은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단아한 인상의 그녀는 혼자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이정숙 선생님이네요. 저기 계신 분 보이죠? 여기서 유명한 분이에요.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거든요. 박종철이 귀띔해 주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게시판에서 무언가를 메모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매일 꽃에 물을 주던 그 할머니였다. 민수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인가 싶어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 여성에게로 향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복지관에 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정숙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주로 노래교실에 참여했고 가끔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가을 나들이 행사가 열렸다. 근교의 단풍 명소로 가는 일정이었다. 민수는 원래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박종철의 권유로 마지못해 신청했다. 버스에 오르는데 앞좌석에 이정숙이 앉아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다. 그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 이정숙이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기 혹시 물티슈 있으신 분 계세요? 민수는 얼떨결에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그 미소에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민수는 멀찌감치 이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녁 노을이 창밖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다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는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정숙이라는 사람에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가슴 먹먹한 것이 될 터였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